우선 지금 우리가 2학기 단원 중에서 지금 5단원, 6단원이 지금 끝났어요. 내용적으로는 지금 다 내용이 끝난 거거든.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6단원 최종 마무리를 할 거고, 혹시 시험 범위가 5단원, 6단원 중간고사가 5단원, 6단원 시험 범위인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 선생님과 같이 수업한 영상 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되고요. 만약에 그거 선생님 저는 좀 라이브로 같이 수업을 해야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하는 친구들은 5단원, 6단원 한 번 더 선생님이 줌서 다른 친구들 위해서 개설한 게 있으니까 8월 21일부터 이제 다음 주 수요일부터 할 건데 수요일 저녁 9시에서 10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5번 5단원 6단원 다시 정리하는 수업을 할 거예요. 문제풀이도 하고 이제 할 건데 교재는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잘 된다 나는 선생님 영상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하는 친구들은 굳이 들을 필요 없고 나는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라이브로 같이 또 한번 처음부터 다시 들어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 있으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9월 달 가면은 선생님이 9월 방이 또 새로 개설될 거잖아요. 그럼 9월 방에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 단원, 단원별 선생님이 내신 대비 자료 파일로 올려줄 테니까 그거 활용해서 각자 공부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고요. 네, 그거는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오늘 6단원을 최종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6단원 우리가 어떻게 정리를 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그런 개념들을 머릿속에서 정리하면서 그려보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그걸 개념도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6단원의 제목이 뭐였냐? 딱 떠올려 보면 뭐였다? 물질들의 특성이었다. 라는 얘기했고요. 그래서 뭐 배웠냐면 우리가 첫 번째 물질을 분리했었죠. 물질을 어떻게 분리했다? 순수한 하나의 물질이냐, 순물질이냐, 그치? 그 다음에 혼합물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순물질에는 한 가지의 원소로 된 애와 두 종류 이상의 원소로 된 화합물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혼합물에는 이제 균일하게 섞여 있느냐, 아니면은 어느 한 군데 뭉쳐 있는 불균일한 거냐, 이렇게 하면서 물질을 나눴었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에 해당하는 물질들의 이제 예시들, 를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 좀 이따 같이 한번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물질의 특성에서 고유의 성질이잖아. 그치? 이 고유의 성질을 크게 세 가지를 공부했단 말이지. 끓는 점, 끓는 온도가 물질마다 다르더라. 자, 밀도, 밀집된 정도죠. 자, 그 다음에 얼마나 잘 녹느냐, 물의 용해도, 이 세 가지에서 이야기를 했었고, 자, 이게 바로 뭐였다? 특성이었고, 이 특성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혼합물을 분리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똑같이 저 세 가지 방법을 가지고 우리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거든. 그래서 끓는 점을 가지고 분리하는 방법 우리는 뭐라고 한다? 증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방금 했던 두 번째 밀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하는 게 바로 재결정이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추가된 것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가 되겠지? 크로마토 그래픽. 크게는 이제 이렇게 크게 6단원의 개념을 그려볼 수 있고,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겠다 싶으면 머릿속에 정리가 잘 되고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문제 남겨주시고요. 잘했어요. 같이 볼게요. 자, 우선, 자체 교재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음, 자체 교재 1번을 보세요. 자, 물질을 분류하는데 여기서 시험에서는 반드시 분류하는 예시들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물질이다라고 하면은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뭐와 순물질과 그다음에 혼합물로 나눌 수 있고 혼합물이 균일하게 섞여 있냐 아니면은 불균형하게 섞여 있냐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음,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2번을 보게 되면 자
순물질 은근히 쉽지 않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순물질과 혼합물을 이야기할 때, 자, 공기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질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여러 가지 성분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자, 혼합물 중에서도 공기는 무슨 혼합물이에요? 시험이 잘 나오는 거야. 균일 혼합물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고. 자, 우리가 원소 기호로 무조건 쓸 수 있는 거, 수소, 원소 기호 쓸 수 있잖아. 수소, 음, 이런 것들은 당연히 얘는 뭐다? 순수한 물질이다. 그래서 얘는 순물질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중요한 건 여기 에탄올, 염화 나트륨, 얘들도 다 순물질을 보는 거예요. 자, 약품 이름처럼 생긴 거 있지? 우리 딱 약품 이름이야. 그러면은 다 순물질을 보면 돼. 그래서 니은, 미음, 비읍이 순물질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사이다라고 하는 것은 물에다가 탄산이 섞여 있는 거니까 물 속에다가 이산화탄소라는 두 가지 성질을 섞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혼합물이라고 볼 수 있고 과일 주스도 마찬가지로 혼합물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많이 틀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 이산화탄소 CO2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와 산소로 되어 있잖아. 탄소와 산소로 되어 있는 거잖아. 그렇죠? 자, 그러면 얘들은 탄소와 산소의 성질, 탄소의 성질과 산소의 성질을 둘 다 가질까요? 같지 않을까요? 자, 채팅창에 써보세요. 자, 이산화탄소는 탄소의 성질도 가지고 있고 산소의 성질도 둘 다 가지고 있을까? 아니면은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있다, 없다. 가지고 있다, 가지고 있지 않다. 있다, 없다로 써보세요. 자, 은근히 많이 틀린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내 질문을 잘한 거야. 봐봐요. 지금 질문 갈리잖아. 그치? 어, 요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거는 순물질입니다. 순물질인 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순물질인 건 다 아는데 순물질은 여러분 뭐냐면 얘는 그냥 한 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는 새로운 물질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탄소와 산소가 결합을 한 거지만 얘는 탄소도 아니고 산소도 아니에요. 전혀 다른 새로운 물질이 된 거예요. 따라서 얘는 탄소의 성질, 산소의 성질이 없습니다. 이게 시험에서 많이 나온단 말이야. 알겠어? 순물질은 그 순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원소들의 성질을 갖는다, 안 갖는다? 갖고 있지 않은 거예요. 합쳐지면서 아예 새로운 물질이 된 거야. 많이 헷갈렸죠? 여러분들 이제 질문해보니까 어때? 지금 질문이 반반 갈린단 말이지. 순물질 알겠어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렇다면 혼합물은 어떻겠어요? 자, 혼합물은 그 혼합물을 구성하는 성분 물질이 있을 거 아니야. 성분 물질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자, OX. 자, 해보세요. 자,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을 모두 갖는다. 자, OX. 해보세요. 있다, 없다, OX. OX로 해보세요. 다 써봐. 자, 혼합물은 성분 물질의 성질을 모두 갖고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설탕물이다 그러면 설탕물, 설탕물이라고 하면 얘는 설탕의 성질, 단맛, 물의 성질, 투명한 거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거 두 개 잘 기억해놔 차이점. 알겠어?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네, 밀도 여러분들 잘 하더라고요. 나머지는 잘 했고요. 네. 자, 그다음에 11번 문제 한번 볼 텐데요. 자, 11번 문제 볼게요. 자, 기체 용해도예요. 딱 이 그림이 딱 나오면 여러분들이 딱 뭐라고 써야 돼? 문제에다가 이거 너 기체 용해도 물어보는 거구나. 그치? 자, 기체 용해도는 물에 기체가 얼마나 잘 녹는가 이 기체 용해도잖아. 그치? 자, 기체 용해도가 커지려면, 즉 잘 녹으려면 우리는
두 가지의 조건이 만족할수록 잘 녹는다 그랬어요. 고체하고는 다르게 온도를 어떻게 할수록 낮출수록 잘 녹는다. 그치? 어, 차갑게 할수록. 기체들은 물 안에 녹아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온도를 낮추고 싶어 한다. 자, 그 다음에 압력은 어떻게 해준다? 높여준다. 자, 그럴수록 용해도가 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온도가 낮고 압력이 높을수록 우리가 용해도가 커지는 건데 주의할 것은 용해도가 커지면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 안에 물방울, 기포 수가 이거는 적어야 돼요. 자, 이거랑 같은 말이란 말이야. 기포 수가 적을수록 용해도는 큰 거예요. 잘 녹아 있어서 기포가 안 나오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다. 알겠죠? 그래서 용해도를 비교해 보면 얘들의 용해도를 비교해 보면 일단은 온도예요. 일단은 온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용해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 얘들의 각각의 용해도를 비교해 보자. 그러면 온도가 제일 낮은 가가 용해도가 제일 크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다하고 라 중에서 압력이 뚜껑을 막아주는 게 압력이 큰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다. 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 이렇게 용해도의 차이를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제 기포의 개수는 어때야 된다? 이 순서긴 한데 가나 다 이 순서긴 한데 기포수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용해도를 물어볼 수도 있고 기포의 개수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요 차이를 헷갈리지 않도록. 되겠어요? 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여러분 질문 들어왔던 거 한번 풀어볼게요. 별표칭 여러분들 질문 들어왔던 건데 1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이 문제는 증류장치다. 자, 증류라는 건 무슨 차이를 이용한 거지? 두 물질의 그렇지.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한. 자, 어떻게 두 번 들으니까 좀 더 이해가 잘 되죠? 그래서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것이고 이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증류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물질을 사용해야 되냐면 이 두 물질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잘 섞여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두 가지의 예시를 기억하자. 뭐와 뭐? 물과 에탄올. 자, 물과 에탄올. 여러분들 이게 술이야, 술. 물과 에탄올은 잘 섞여 있어서 구별 안 돼. 이런 애들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해야 돼. 이게 뭐야? 증류. 그 다음에 에탄올하고 비슷한 물과 메탄올. 자, 이 두 가지는 무조건 뭐다? 증류라는 걸 기억을 해줘야 돼요. 무슨 차이? 끓는 점 차이. 왜? 잘 섞여요. 끓는 점 차이가 있으면서.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해주고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증류라고 한다. 두 번째 증류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먼저 끓어나오는 물질이 특성이지. 자, 먼저 끓어나오는 물질의 특성은 상대적으로 끓는 점이 어떤 물질이에요? 끓는 점이 낮은 애가 먼저 끓어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물하고 에탄올 섞으면은 항상 물에 끓는 점이 웬만한 애들보다 높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는 거야. 그럼 에탄올이 여기로 끓어나오고 여기 남아있는 게 뭐다? 물이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그래프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끓이면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물이 끓어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된단 말이지. 어, 그래서 요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끓는 점 차이에서는 증류탑 같은 거, 원유탑 같은 거 보면 이렇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이 위에서 먼저 얻어지는 거예요. 먼저 끓어서 위로 가기 때문에. 자, 요걸 같이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 끓는 점 차이다. 맞고 높은 물질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낮은 물질이 먼저 나와야 되고 자, 요거 중요한 건데 밑부분은 요 가지 부분, 가지라는 건 어디냐면 여기 말하는 거예요. 물에다 담그는 것이 아니라 저 가지에다 놔야 되는 거다라는 거를 키포인트로. 왜냐면
날아가는 기체의 온도를 측정할 때 실험도 잘 돼요. 일단 그거를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증류. 답은 기억 되게 되겠고. 자, 자 14번. 자, 요거 많이 틀린단 말이지. 천일염과 정제소금의 차이를 몰라서 그래. 우리가 이걸 이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외운단 말이야. 자, 일단 우리가 바다가 있잖아. 이렇게. 요 바다 속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이 속에는 NaCl이라고 하는 염화나트륨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염화나트륨 말고 각종 또 다른 물질들도 함께 들어있어요. 미네랄도 들어있고 막 그래. 그 다음에 뭐 염화 마그네슘, 염화 칼슘 이런 거 많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닷물에는 이런 물질들이 함께 들어있어요. 어,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이제 물만 증발시키면 얘들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얘에서 물을 증발시켜봐. 물을 증발시키면은 얘들이 여기 쌓이겠지, 그지? 이렇게 쌓일 거 아니야, 얘들이. 그럼 여긴 누가 있어? 염화나트륨도 있고 각종 다른 물질도 함께 섞여 있다.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천일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천일염이고요. 물론 이걸 먹어도 돼. 우리 이것도 요리에 써요. 쓰는데 여기서 지금 요 순수한 소금 있죠. NaCl 소금이잖아. 이 순수한 소금만 빼내는 거. 여기서 순수한 소금만 빼낸 거 있지. 자,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정제 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제된 소금이다. 순수한 NaCl만 빼냈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뭐냐면 이 천일염에서 정제 소금을 얻는 방법이거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거치긴 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물에다 씻어요. 자, 물에다 씻으면 물에다가 씻은 다음에 얘들을 걸러주면은 이런 불순물들이 이렇게 제거가 된다고 생각하면 돼.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르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일단 물에다가 녹여서 씻어서 거른다. 요 자체가 뭐냐면 물에 잘 녹는 소금의 특성을 이용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 자체가 뭘 이용하는 거냐?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예요. 용해도 차를 이용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가 이때 천일염에서 정제소금을 얻는 이 방법은 어떤 특성을 이용하는 거다? 용해도를 이용하는 거야. 그다음에 용해도를 이용한 이 방법을 우리 뭐라고 한다? 재결정이라고 하는 거니까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되겠지? 자, 그다음에 여기 15번 볼게요. 자, 크로마토그래피. 자, 이 크로마토그래피는 어떤 방식을 크로마토그래피라고 했어? 종이에다가 색소를 딱 찍고 나서 이 색소가 올라갈 때 이렇게 용매를 따라서 올라가는 무슨 차이? 이 성분들의 속도 차이. 누구를 따라? 얘를 끌어올라가는 용매를 따라 올라가는 성분들의 속도 차이가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용매가 쭉 위로 올라갔을 때 이 성분을 끌고 올라가는 속도 차이다라고 했었죠. 간단하고 짧고 적은 양도 가능해요. 그래갖고 이런 거는 색소, 성분 검출 뭐 이런 데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용매를 따라서 성분물질 이동하는 속도 차이를 이용하는 거다. 다 맞는 말이잖아. 그치? 자, 3번이 왜 틀렸냐? 자, 여러분들이 요 수성 사인펜, 수성이라는 거에 집중해 볼까? 수성. 자, 수성이라는 거는 물에 잘 녹는 걸 수성이라 그러는 거야. 물에 잘 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수성 사인펜을 끌고 가려면 물을 이용해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에테르 이거 우리 어디서 나왔지 이거? 기억나요? 에테르 어디서 나왔어? 자, 이거 아는 사람. 우리가 물하고 에테르 이거 어디서 나왔어? 자, 써봐. 물질의 특성 이거 어디서 나왔어? 물하고 에테르. 기억나세요?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했을 때 나왔지 이거? 아는 사람 써보세요. 응? 무슨 차이였어? 이거. 응. 그렇지, 준서야. 밀도 차이. 고마워. 잘했어. 에테르는 물하고 잘 섞인다, 안 섞인다? 안 섞인다 그랬어. 그래서 우리가 이거 기억하세요.
밀도 차이에서 요 네 가지 기억하자 그랬잖아. 네 가지. 하나, 둘, 셋, 넷. 네 가지 물질이 있는데 요 네 가지 물질이 이렇게 층이 지는데 하나는 물과 식용유. 응? 기억나시죠? 하나는 물과 식용유. 뭐야? 또 다른 하나는 간장과 참기름. 어, 결국에는 물이나 간장이나 물 성분이고 식용유나 참기름이나 기름 성분이니까 이게 둘이 서로 섞이지 않아서 분리가 가능하다 그랬고 물 성분이 무겁다 그랬잖아. 기억나시죠? 중요한 거야. 요 네 가지 기억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왔던 게 바로 뭐였냐면은 물과 에테르였어요. 그래서 에테르하고 물은 잘 섞여 안 섞여? 안 섞인단 말이에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했던 게 뭐였냐면은 여기 제일 밑에 물보다 무거운 물질 하나 기억하자 그랬어요. 여기 들어갈 거. 자, 물이 이 물질하고 섞이면은 밀도가 큰 이 물질이 밑에 가라앉아요. 누구였어요? 써봐요. 자, 누구였어요? 수은 아니에요. 자, 뭐였어요? 자, 이 물질이 물보다 밀도가 큰 액체가 있었어요. 그렇지. 사야마탄소였단 말이야. 어, 그렇지. 시우리, 시연이, 현서. 맞았어. 은찬이. 그지? 기억나셨죠? 뭐다? 사염화 탄소와 물은 서로 잘 섞이지 않으면서 물이 오히려 위에 뜨는 웬만하면 다 물이 가라앉는데 사염화탄소하고 할 때만 물이 진다라고 했었던 거예요. 잘 기억해야 돼. 자, 그렇다면 그거랑 지금 이게 같이 짬뽕된 복이었기 때문에 쉽지 않았던 거예요. 답을 찾긴 쉬웠겠지. 그렇지만 이게 왜 그런지 알아야 돼. 왜? 수성 사인펜은 무슨 성분이다? 물 성분이다. 자, 에테르를 용매로 사용한다. 에테르는 무슨 성분이다? 얘는 기름 성분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얘는 기름 성분이야. 쉽게 말하면. 에테르는 기름 성분이야. 그럼 얘와 얘는 섞여 안 섞여? 서로 안 섞인다는 거야. 안 섞이면 얘를 끌고 갈 수가 있어 없어? 없다고요. 녹아야 얘가 잘 섞여야 그걸 따라서 이동하는 속도가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얘들은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할 수 없는 물질과 용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성 사인펜 같은 경우에는 에테르가 아니라 물을 용매로 사용해야 되는 거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어려운 내용이에요. 자, 아시겠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정리가 좀 되죠? 이게 우리가 다 배운 다음에 다시 보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종합적으로 사고를 할 수 있거든. 그래서 함께 그거를 잘 기억해 줘야 되고요. 자, 혼합물의 그 분리 방법 중요하죠. 자, 물과 기름 뭐였어요, 이거? 무슨 차이? 섞이지 않으면 무조건 뭐다? 밀도 차이였고요. 색소, 아까 색소는 우리가 무슨 차이, 무슨 방법? 크로마토그래피. 자, 원유. 원유는 굉장히 중요하죠. 원유는 원유탑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따 나오겠지만, 원유탑에다 넣어가지고, 원유를 가열하면은, 이렇게 원유들이 분리된다 그랬죠. 자, 이때 위쪽에서 얻어지는 게, 끓는 점이 어떤 물질? 낮은 물질이 얻어진다. 그래서 제일 위에서 LPG가 얻어져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유에, 이거 뭐예요? 증류가 되겠지? 자, 도핑 테스트. 자, 이런 약물 검사 같은 것들이 바로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한다. 자, 얘도 시험에 잘 나오단 말이야.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 자, 염화나트륨이 끼어 있어. 염화나트륨이 끼어 있잖아? 그러면 걔는 무조건 뭐야? 무조건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재결정이에요. 얘는 질산칼륨과 염화나트륨. 이 그래프 딱 떠올라야 돼요. 용해도 곡선인데, 뭐에 따른? 온도에 따른 용해도 곡선인데, 이렇게 가파른 게 누구야? 질산칼륨이고, 이따 나오겠지만 요 완만한 게 누구야? 염화 나트륨이야. 그래서 이 둘은 용해도 차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열했다가 냉각하면은 된다. 어, 준서 질문했는데 유성 사인펜. 그렇지. 선생님. 그럼 아까 유성 사인펜은요. 자, 유성은 그렇지. 얘는 기름 성분이야. 유성 사인펜은 기름에 잘 녹아요. 그러니까 유성 사인펜은 아까 같은 에테르로 용매를 사용하는 거야. 자, 여러분들 이게 과학인데 꿀팁만 알려주면 여러분들 그 학교에 가면 책상 있잖아.
이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하잖아. 그치? 컴싸. 우리가 흔히 컴싸라고 하는 거 쓰죠. 컴싸. 응? 자, 컴싸는 유성일까 수성일까? 컴싸는 유성일까 수성일까? 아는 사람. 컴싸는 유성일까요 수성일까요? 얘는 수성입니다. 거기 딱 컴싸에 이 사인펜 이렇게 봐봐. 컴싸에 보면 여기에 글씨로 써 있어. 수성 사인펜 써 있어. 수성이라고 써 있어요. 그 얘기 뭐냐? 얘는 물에 잘 녹는 거예요. 아, 근데 여러분들 매직 있지, 매직. 좀 더 두꺼운 매직. 응? 여기 뭐라고 써 있어? 유성 매직 써 있단 말이에요. 유성 매직. 자, 얘는 기름 성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유성 매직으로 수성 사인펜으로 이렇게 낙서하면은 휴지로 해갖고 물로 하면 지워지거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물로 하면 다 지워지는 줄 알고 유성 매직으로 낙서를 한단 말이야. 낙서하면 지워져 안 지워져? 안 지워져요. 물로 백날 지워봐. 안 지워져. 어. 그럴 때는 기름 성분으로 지우면 잘 지워져요. 그래서 에테르가 있으면 에테르. 자, 에테르가 없다. 그럼 마법 같은 일이 있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 선생님이 직접 해봤어요. 애들한테 보여주느라고. 유성 매직 있잖아요. 이 매직 있지. 이 매직으로 입에 덧칠을 하세요. 덧칠을 하면 얘가 이제 말랐던 애가 다시 녹거든, 얘랑 같이. 덧칠하면서 동시에 막 지우는 거야. 그럼 같이 지워져요. 너무 신기하지? 기름은 기름에 녹는 것이고, 물은 물에 녹는 거야. 둘은 안 섞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크레파스 가지고 막 산도 그리고 사람도 그리고 구름도 그리고, 이건 크레파스로 그리고, 여기다가 물감으로 쫙 칠하면 이 크레파스가 안 묻어요. 해봤어요? 그 물감 무슨 물감? 수성 물감. 왜 안 묻었겠어? 크레파스가 무슨 성분일까? 얘가 기름 성분이라서 안 묻는 거예요. 이런 거 해봤죠? 그러니까 물과 기름은 섞이지 않는 거예요. 자, 자, 17번 보겠습니다. 여기 때 한번 풀었었는데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용해도. 이제 오늘 용해도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예요. 여러분들 용해도를 상당히 어려워하기 때문에. 자, 80도씨의 물 50g에 A 70g을 녹인 후 40도로 냉각을 했다. 자, 이런 문제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뭘 물어보겠어? 석출되는 녀석의 질량을 물어본단 말이야.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먼저 체크를 할 게 온도예요. 자, 몇 도의 온도였느냐? 80도의 온도였다. 그럼 80도 체크, 별표. 자, 그 다음에 몇 도로 냉각했느냐? 40도로 냉각했다. 40도 별표. 요 두 개만 별표 치면 돼. 우린 요거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 다른 거 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별표 치고 나서 얘네는 우리가 필요 없는 거야. 얘네는 우리 안 볼 거야. 뭐 안 볼 거냐? 바로 요 80도에서의 용해도 170, 40도의 용해도 60 이거만 보면 돼요. 80도로 했다가 40도로 냉각을 시킬 거다 이 뜻이거든.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느냐?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편한 방식을 고르면 되는데 첫 번째 방식은 이 용해도가 지금 물 100g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50g 물 50g 기준으로 얘의 용해도를 바꿔나 주는 거야. 자, 그러면 50g 기준이면은 녹을 수 있는 양이 30으로 줄어들고 녹을 수 있는 양이 170의 절반이니까 85로 줄어들잖아.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다? 그 얘기는 뭐예요? 어, 얘는 40도에서 물 50g에는 30g이 녹을 수 있고 80도씨에서는 85g 녹을 수 있는 애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건데 문제에서 물 50g에 A를 70을 녹였대요. 그러면 처음에 85까지 녹을 수 있는데 최대 85까지 녹을 수 있는데 현재 얼마를 녹였다? 70을 녹였다라는 말과 같은 거야. 이미 우린 여기서 물 50g이라고 적용해 놓은 상태예요. 자, 그러면 현재 얼마가 녹아 있다? 70이 녹아 있는 거야. 자, 얘를 냉각해서 40도로 만들었어. 그럼 최대 얼마가 녹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야? 현재 70이 A가 녹아 있어요. 몇 도에서? 80도에서. 그런데
자, 40도로 냉각을 하게 되면은 최대 녹을 수 있는 게 지금 얼마가 되는 거야? 3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 50g 기준이니까 물 50g에 70이 녹아 있었는데 30밖에 못 녹아? 그러면 70 빼기 30, 40g은 석출돼야 된다. 이렇게 구해도 되고요. 즉, 이 표에서 문제에서 물 50g이라고 주어지면 이 표에 있는 용해도 값을 얘를 물 50g에 해당하는 값으로 절반 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현재 70이 녹아 있었는데 30밖에 못 녹는 상황이니까 70 빼기 30 해가지고 40을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된다는 얘기야. 또는 좀 번거롭지만 어떤 방법이 있냐? 또는 반대로 물 50g에 A 70g을 우리 용해도 곡선에 맞게 물 100g에 A가 2배, 140g이 녹아있는 상태다라고 바꿔놓은 다음에 이 표를 보는 거죠. 그러면 얘는 140g이 현재 녹아 있었는데 현재 140g이 녹아 있었는데 60밖에 못 녹으니까 80은 석출돼야 된다. 이건 물 100g 기준이니까 다시 요거를 2분의 1 해줘가지고 물 50g이니까 40이 석출돼야 된다. 이렇게 바꿔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편한 걸로 하면 되는 거야. 할 수 있겠어요? 자, 오케이. 자, 오투 문제 질문 들어온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괜찮지, 여러분? 자, 102쪽에 98쪽에 13번 먼저 볼게요. 98쪽에 네, 13번 보겠습니다. 나라랑 아주 좋은 질문 잘했어요. 자, 여러분들 98쪽에 보세요. 오투 98쪽 용해도 문제야. 오투 98쪽을 보세요. 봤어요? 네. 자, 여기에 보면 질산칼륨 60g. 그치? 그다음에 염화나트륨 5g. 다른 건 읽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필요한 건 박스에 쳐봐. 자, 어디에 물 100g에 몇 도의 물? 60도의 물. 자, 그러면 우선 온도가 제일 먼저 중요하다 그랬잖아. 자, 온도를 찾으세요. 60도 어딨어? 여기 있어. 그러면 60도에서 쭉 직선을 위로 그려보면은 60도에서 질산칼륨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바로 이 점이고요. 염화나트륨이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점이 이 점이란 말이야. 질산칼륨은 109.2가 녹을 수 있는 것이고 염화나트륨은 37g이 녹을 수 있는 거야, 최대. 써두고요. 자, 요 그래프는 우선 물 몇 그램 기준이다? 100g 기준이다. 물 100g에 최대 질산칼륨은 109.2, 염화나트륨은 최대 37이 녹을 수 있다. 60도씨에서 이 말이죠. 이해됐죠? 어. 그런데 지금 현재 다행스럽게도 문제에서 물 100g에 모두 녹였다고 했어요. 누구를? 질산칼륨 60을. 그럼 질산칼륨은 지금 현재 이 온도에서 현재 얼마 녹아 있는 거예요? 현재 60이 녹아 있다라는 거죠. 최대 109.2가 녹을 수 있는데 60g이 녹아 있으니까 다 녹아 있는 거야. 자, 염화나트륨도 최대 37이 녹을 수 있는데 현재 얼마 녹아 있대? 5g 녹아 있대. 이게 되는 거죠. 됐지? 됐잖아. 현재 녹아있는 양이 중요한 거고, 자, 얘들을 몇 도로 냉각했냐? 20도로 모두 냉각했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됐다? 60도에 있는 얘를 20도로 냉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면 20도로 냉각을 하면은 질산칼륨이 파란색 곡선이니까 이 질산칼륨이 최대 녹을 수 있는 게 써 있잖아. 31.9라고 써 있죠. 이게 뭐야? 질산칼륨이 최대로 녹아 있을 수 있는 게 얼마다? 31.9g이다. 그런데 질산칼륨은 지금 현재 얼마 녹아 있었어요? 처음에 60 녹아 있었잖아. 그러면 첫 번째
질산칼륨은 물 100g에 60g이 녹아 있었는데 20도로 냉각을 하면서 최대로 31.9g까지밖에 녹아 있을 수 없으니 그 차이만큼은 뭐가 돼야 된다? 석출돼야 된다. 얼마요? 28.1g이 되겠지? 자, 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석출돼야 한다. 해줘. 응. 근데 염화나트륨 볼게요. 염화나트륨은 처음에 얼마 녹아 있었어요? 5g 녹아 있었어요. 그런데 얘가 최대 녹을 수 있는 게 염화나트륨 얼마예요? 35.9네. 자, 이거 뭐예요? 현재 5g 녹아 있는데 최대 35.9까지 녹을 수 있으니까 얘가 석출되는 양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따라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요거다. 되겠어요? 오케이. 넘어갑니다. 102페이지 21번, 24번. 102페이지. 자, 21번. 뚜르르. 102페이지 보세요. 여러분 다 집중해서 보고 있죠? 어? 보고 있어요? 음. 시연이 보고 있어요? 박시연, 김시연 두 명이야. 잘 보고 있어요? 돼요? 여러분 잘 하고 있죠? 네. 자, 요거는 지금 102페이지입니다. 오투 102페이지 21번. 자, 20도씨 일기압에서 LNG, LPG 공기의 밀도다. 자, LNG는요, 여러분 가스야, 가스. LPG도 가스예요. LNG는 여기 N, 내추럴 가스야, 천연가스예요. P는 페트롤, 석유가스예요. 자, 여러분들 이건 뭐 이것까지는 지금 몰라도 되지만 밀도할 때는 뭐라고 했냐면 LNG와 LPG가 있을 때 방에 LNG가 누출되면은 LNG는 공기보다 밀도가 크다, 밀도가 작다 그랬어. 그래서 위쪽으로 올라간다. 왜? 공기보다 밀도가 작아서 LPG는 공기보다 밀도가 더 크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는다. 그래서 차단 경보기를 그렇게 위에다 설치하고 아래 설치해야 된다. 이 말을 했었단 말이야. 그걸 지금 표로 준 거예요. 그냥 외우지 말고 표를 분석해봐라. 밀도를 보니까 공기가 0.00211이잖아. 근데 밀도를 보면은 공기가 가운데 있을 때 공기보다 밀도가 큰 게 누구예요? 지금 보니까 186. LPG가 밀도가 더 크잖아. 그다음에 075. LNG가 밀도가 작잖아. 그러니까 밀도 차이를 통해서 LNG는 떠오르고 LPG는 가라앉는 거를 그래서 경보기를 위에 설치하고 아래 설치해야 된다는 거를 서술하면 되겠죠. 시야 됐어요? 오케이. 자, 윤채. 자, 24번 문제. 자,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다 같이 보려고 했어. 어차피 다. 다 지금 질문 준 게 다들 고마워요. 질문 잘 줬어. 질문 주신 거 너무 고마워요. 다 같이 풀어봤어야 되는 문제들이에요. 음. 자, 자,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의 용해도를 나타낸 것이다. 굉장히 잘 나오는 게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이야. 용해도 문제 많이 풀어본 사람은 얘들이 잘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항상 얘들이 잘 나오냐? 이 용해도 차이륨에 석출하는 이 재결정 방법은요. 용해도 차이가 큰 애들을 나눠야 돼. 질산, 칼륨과 염화, 나트륨의 용해도 곡선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분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에서 항상 얘들이 잘 나오는 거거든. 자, 볼게요. 빠밤. 봅시다. 지금 1번부터 볼게요. 1번 보세요. 하나씩 따로따로 보면 돼요.
질산칼륨 100g과 질산나트륨, 염화나트륨이 아니라 질산나트륨이었구나. 자, 어쨌든 질산칼륨과 질산나트륨이 섞인 혼합물을 어디에가 중요해? 어디에? 이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게. 어디에? 80도씨. 그럼 어떻게 알았어? 80도씨를 찾아. 여기잖아. 80도씨에다가 녹였다. 근데 어디에 녹였다? 물 100g에 녹였다.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이 용해도, 이 용해도 뭐라고 되어 있어, 뒤에? 물 100g이라고 되어 있죠? 물 100g에서의 용해도란 말이지. 따라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80도씨에서 여기 173이라고 하는 얘는 질산칼륨이 최대 170.3g 녹을 수 있다는 거야. 어디에? 물 몇 g에? 100g에. 자, 질산나트륨은요. 최대 얼마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148g 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디에? 물 100g에. 이 표의 의미가 이거예요. 되지? 자, 일단 이렇게 됐어. 됐는데 얼마를 녹였대? 질산칼륨을 100g을 녹였대. 자, 170.3이 최대인데 현재 얼마를 녹였대? 100을 현재 녹여놨다는 거야. 그럼 다 녹아있어? 안 녹아있어? 녹아있지. 질산 나트륨은요. 80을 녹였대요. 자, 148이 녹을 수 있는데 80을 녹였대. 녹아있어? 안 녹아있어? 녹아있지. 시험에서는 다 녹아있는 상태를 줄 수밖에 없죠. 어, 처음부터 안 녹아있는 걸 주지 않겠지. 다 녹아있어요. 그래도 그나마 쉬운 건 여기가 지금 물 100g이라고 줬기 때문에 이 표 그대로 해석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 표가 물 100g에 최대 녹을 수 있는 양을 적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 몇 도씨를 냉각했냐가 중요하다고요. 20도 냉각했다고 20도 냉각했잖아. 그치? 이게 중요하다고. 자, 그러면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바로 20도씨에서 최대로 녹을 수 있는 31.9, 87.3 이게 중요한 거지. 나머지 건요. 다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이거는 없는 거야. 다 지워도 되는 거. 이거 안 볼 거야 우리는 이거. 우리가 볼 거는 지금 80도와 20도에서의 용해도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얘기를 좀 풀었으면 무슨 말일까? 자, 질산 칼륨부터 써볼게. 하나. 자, 질산 칼륨. 자, 다 녹아있는 상태 80도씨에서 질산 칼륨이 지금 얼마 녹아 있었어요? 100g 녹아 있었다고 했잖아. 그치? 그러면 100g이 다 녹아 있었는데 빼기. 자, 20도가 됐어요. 그럼 얼마 녹을 수 있어요? 31.9g밖에 못 녹네. 최대로 31.9g밖에 못 녹는 상태가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돼야 돼? 석출돼야죠. 얼마? 68.1g은 뭐가 돼야 돼? 다시 못 녹아요. 돌아와야 돼. 그러니까 질산칼륨은 20도 냉각하면 여기에 이렇게 68.1g이 질산칼륨이 석출돼야한다는 거지. 100g이 녹아 있었는데 31.9g밖에 못 녹는 상태로 지금 간 거니까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질산 나트륨도 볼까요? 당연히 얘는 석출 안 될 거야. 하나만 석출되게끔 하는 게 재결정법이니까. 자, 질산 나트륨은 80도씨에서 지금 현재 얼마 녹였대? 80을 녹였대요. 그런데 20도가 돼도 얘는 87.3g까지 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석출된다는다? 석출 안 되죠. 다 녹아 있을 수 있잖아. 따라서 우리한테 필요한 정보는 뭐다? 요거라는 거지. 질산칼륨 68.1g 석출된다. 이것만 쓰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이런 방법. 가열했다가 냉각을 해서 이렇게 분리하는 방법. 이걸 뭐라고 그래? 재결정이라고 이야기하고 이때 특성을 온도라는 용어를 포함해서 서술해라. 어,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하면 되겠죠. 용해도 차면 써도 되는데 온도에 따른 용해도 차 늘라는 얘기지. 되겠죠? 인지 됐어요? 느낌 왔어? 음, 다른 친구들 어때요? 됐어요? 자, 22번 문제 볼게요. 같은 페이지입니다. 잘했어. 냉랭. 냉냉냉. 좋아요. 인체가
기분이 좋은 것 같아? 음, 야, 나도 기분 좋아요. 자, 100쪽에 7번 문제 질문 들어왔습니다. 좋아요. 같이 보는 거야. 100쪽에 7번 질문하세요. 괜찮아. 얘들아, 여러분이 질문 아주 좋은 문제들만 질문하고 있단 말이야, 지금. 자, 이거 같이 풀어볼게. 100쪽에 7번. 용해도 문제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진도 7단은 안 나가고 이거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워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복수 한번 더 하니까 잘 이해되시죠? 음, 자, 우리가 이제 어떤 물질에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나와 있다라고 하면은 항상 뭘 생각하면 되냐면 이렇게 수직선을 그어보세요. 수직선을 딱 그린 다음에 그 물질을 제일 왼쪽이 가장 온도가 낮은 상태야. 고체야. 그럼 얘를 고체가 이제 가열하면은 뭘로 바뀌어요? 액체로 바뀌고. 자, 액체가 가열하면 뭘로 바뀌어요? 기체로 바뀌죠. 그때 이 고체가 액체로 바뀌는 이때를 우리가 무슨 점이라고 그래? 녹는 점이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액체가 기체로 바뀌려면 무슨 점을 지나면 돼요? 끓는 점을 지나면 되잖아. 됐지? 이거 다 우리가 아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음, 각각의 물질들이 만약에 어떤 물질이 이 녹는 점보다 낮은 상태에 있다. 그 온도가 어떤 온도가 지금 현재 온도가 녹는 점보다 낮은 온도다. 그럼 이 물질은 상태는 뭐가 되는 거야? 고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물을 예를 들면은 물은 0도씨가 녹는 점이니까 0도씨보다 낮은 영하의 온도에서는 얼음이잖아. 그 얘기지. 자, 그랬다가 녹는 점 이상이 되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액체로 바뀌는 거죠. 물이 0도씨 이상이 되면 액체가 물이 되는 거잖아. 그랬다가 물 같은 경우는 끓는 점이 100도잖아요. 그럼 끓는 점 이상이 되면 이제 뭘로 바뀌는 거야? 기체로 바뀌는 거야. 자, 물은 여러분들이 안 틀려. 물은 우리 일상생활 많이 보니까 0도 이하에서는 고체고 20도씨에서는 액체고 150도씨에는 기체다. 이거 안 틀리는데 다른 물질들이 나오면 틀린단 말이야. 이것처럼 따다당 틀리잖아. 자, 여기 1번을 보게 되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녹는 점 나왔고 끓는 점 나왔죠? 그럼 이걸 그래프로 딱 그려봐. 1번을. 처음 할 때는 이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하는 게 좋아요. 잘 모를 때는. 그럼 녹는 점을 어디다 써라? 왼쪽에 써라. 오른쪽에다 뭘 써라? 끓는 점을 써라. 그 다음에 녹는 점보다 아래쪽에는 고체, 사이에선 액체, 이상에선 기체 이렇게 쓰고 나서요. 자, 이 1번 물질을 써주는 거야. 녹는 점 얼마? 마이너스 39래. 자, 끓는 점 얼마? 357이래. 이렇게 써놓으란 말이에요. 이게 아까 물에서의 0도와 100도씨라고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야. 근데 지금 어디에서? 20도에서 자, 그럼 20도가 지금 어디에 있나를 보란 말이야. 어디 있겠어, 20도가 얘는? 여기 있겠지. 마이너스 39도와 357도 사이에 여기 20도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번 물질은 그 사이에 20도가 존재하니까 얘는 뭐다? 액체가 되는 거예요. 자, 이게 된다. 이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면 편하냐면 이렇게 하면 시간 오래 걸리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딱 수직선을 그어버려. 여기다가 그냥 딱딱 그어버려. 이렇게. 긋고 녹는 점, 끓는 점이 그어버려. 음, 무슨 말이야? 얘가 녹는 점이고 얘가 끓는 점이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녹는 점보다 아래쪽이 고체고 그 사이에 있으면 액체고 그 위에 있으면 기체잖아.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20도가 어디 있나 보란 말이야. 얘는 지금 20도가 어디 있어요? 끓는 점보다 높은 곳에 있잖아. 그럼 따라서 얘는 뭐다? 기체인 거지. 이런 식으로 해서 얘들을 녹는 점과 끓는 점을 나눈 다음에 20도가 어딘가 쓰란 말이야. 20도 사이에 있네? 그럼 넌 액체. 너무 쉽죠? 자, 20도는 넌 어디 있니? 요 아래에 있네 20도 그지? 너는 고체. 자, 그 다음에 너는 띵띵띵 20도가 어딨니? 요 사이에 20도가 있잖아. 그지? 그럼 너는 액체 이렇게 쓰면 되잖아. 따라서 기체인 건 2번이 되는 거예요. 시간이 됐어요? 네, 또 질문. 자, 10분 남았어. 자, 몰랐던 거 빨리빨리 질문해봐.
선생님한테 질문했는데 선생님이 지금 깜빡하고 못 풀어준 거 있어요? 그럼 해보세요. 자, 넘어가 되겠어요? 아까 뭐 있었냐면, 자, 나머지 잘하던데. 뭐, 다른 거 괜찮은데. 100쪽에 9번 봅시다. 음, 100쪽에 9번 보겠습니다. 모르는 거 해결하고 가야 돼요. 자, 100쪽입니다. 9번. 좋아요. 크기가 다른 철, 그 다음에 알루미늄, 부피와 질량 측정한 것이다. 자, 이 실험을 왜 했을까요? 왜 이 실험을 했을까가 중요해. 왜 했을까, 이 실험을? 바로 철과 알루미늄을 비교할 건데, 우리가 밀도 있었잖아. 밀도는 뭐였어? 부피분의 질량인데. 자, 같은 물질이라면 이 밀도는 무조건 어때야 돼요? 같아야 돼요. 따라서 똑같은 철이라면 작은 철이나 큰 철이나 밀도 값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밀도가 뭔데? 부피분의 질량. 이게 바로 뭐야? 밀도잖아. 부피분의 질량, 부피분의 질량 한번 해보세요. 같을 거야. 해보나 마나 같을 거예요. 자, 알루미늄도 작은 알루미늄과 큰 알루미늄, 어차피 같은 물질이면은 부피분의 질량 2.7분의 7.3, 4.3분의 11.6, 이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철하고 알루미늄은 그 값이 어때? 다르죠. 철이 더 크지, 밀도가. 그치? 지금 해보니까. 따라서 철의 밀도가 더 크고 알루미늄 밀도가 더 작다라는 걸 알아내고, 첫 번째. 첫 번째 뭘 알아낸다? 철과 알루미늄의 밀도. 첫 번째, 이 그래프에서는 밀도가 서로 다른 물질은 다른데 철과 알루미늄 중에서 철의 밀도가 알루미늄 밀도보다 크다라는 걸 찾아내고요. 자, 두 번째, 같은 물질이면은 밀도가 같다. 같은 물질이면은. 그래서 작은 철과 큰 철의 밀도나 작은 알루미늄과 큰 알루미늄 어때야 된다? 밀도는 같아야 된다. 이거 두 가지 물어보는 거예요. 둘 다 얘네 밀도가 1보다 크잖아. 그치? 따라서 계산해보지 않아도 1보다 큰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물의 밀도는 1이니까 둘 다 물에 가라앉아야 되겠죠. 밀도로 뜨고 하라는 건 밀도로 계산하는 겁니다. 자, 철을 반으로 잘라도 밀도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요. 왜? 우리가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인데 반을 잘랐어요. 그러면 부피가 반 잘라지겠지. 하지만 질량도 그에 따라서 함께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피분의 질량 값인 밀도는 똑같은 거예요. 자, 디귿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알루미늄을 가열해서 액체가 되더라도 밀도는 변하지 않느냐? 자, 변하지 않을 것 같죠? 그런데 변한단 말이야, 이거는. 왜 그러냐? 고체, 액체, 기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고체는 이렇게 입자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는 거예요. 어, 액체는 입자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거야. 입자 하나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입자들이 조금 떨어져 있는 거야. 자, 그 얘기는 뭐냐면 고체와 액체일 때 질량은 어떨까요? 같아요. 왜냐면 입자 수가 같잖아. 6개, 6개니까 입자 수가 같잖아? 그럼 질량은 같은 거야. 자, 그런데 부피는 어떨까요? 부피 누가 큽니까? 물을 제외한 모든 물질은 액체가 부피가 더 커지잖아. 이렇게. 서로 멀어지니까. 그러니까
고체보다는 액체의 부피가 더 커진단 말이야. 그렇다면 밀도를 비교해 보게 되면은 밀도라고 하는 건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밀도는 뭐분의 뭐다? 부피분의 질량인데 고체하고 액체하고 할 때 액체는 부피가 더 크니까 액체 밀도가 더 작겠지. 따라서 같은 물질이어도 가열해서 액체로 만들면 질량은 똑같지만 부피가 증가하니까 밀도는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부피가 변하면 밀도가 변하는 거다. 됐어요? 자, 98쪽에 1번 문제. 좋아요. 그렇지. 이거죠? 자, 실력 탄탄 1번 문제 볼게요. 요거는 지금까지 풀었던 재결정 문제 중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예요. 이 질문이 왜 안 나오나 했어. 음, 시연이 알았어요? 오케이. 자, 민준이. 자,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왜 질문이 안 나오나 했어요. 왜냐면 가장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 어려워. 왜 어렵냐면 이런 게 이제는 학교에서 나오는 고난도 문제가 되는 건데 왜냐면 이 표 자체는 용해도가 나와 있는 표겠죠. 그죠? 용해도. 근데 이 용해도는 어떤 기준? 물 100g 기준에 대한 용해도란 말이죠. 얘는 물 100g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양이 적혀 있는 값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에서 보면 이 혼합물들을 물 50에 녹인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실제와 이 표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헷갈릴 수밖에 없고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 나왔다. 어떻게 푸는 거냐? 재밌다, 그지? 한 시간 더 할까요? 자, 자, 물 100g에 녹인 용해도예요. 누구와 누구의 질산칼륨과 황산구리에. 따라서 얘는 지금 현재 얼마에 대한 용해도? 물 100g에다가 녹인 얘들의 용해도 값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어, 근데 여기다가 지금 어떻게 했냐면 물 50g에다가 질산칼륨 20g하고 황산구리 6g을 녹였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몇 도로 만들었다? 40도로 만들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한다? 40도에 집중한다. 그랬다가 어떻게 0도씨를 냉각했대요. 자, 어디에 집중한다? 0도씨에 집중한다. 자, 그럼 얘는 어떻게 한 거야? 40도씨를 0도씨로 냉각한 거지. 자, 필요 없는 거 뭐예요? 요거 필요 없잖아. 필요 없잖아. 지워버려. 필요 없는 건 과감하게 지우세요.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지금 40도씨에서의 정보, 0도씨에서의 정보만 있으면 되는 거야. 이 복잡한 표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면은 굉장히 간단해지잖아요. 일단은. 그치?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됐어요. 자, 푸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아까 했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은 항상 물 100g으로 바꿔주고 하는 걸 그게 더 편하거든요. 일단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 이따가. 자, 얘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자, 얘 그림을 표현하면 무슨 말이냐면 어디에 물 50g에 물 50g에다가 질산칼륨 20g, 질산칼륨 20g과 그다음에 황산구리 6g을 지금 이렇게 녹여놓은 상태라는 거야. 각각만 보면 되거든. 질산칼륨 따로 황산구리 따로 보면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우리가 용해도 표에서 보기 위해서 얘를 물 100g일 대로 바꿔서 생각을 하세요. 일단 바꿔줘 이렇게. 아, 이런 경우라면은 물 100g에 가정을 하는 거죠. 자, 물 100g에 어떻게 녹아 있는 거지? 두 배가 녹아 있는 거잖아. 두 배가. 그러면 질산칼륨도 얼마 녹아 있는 것과 같다? 40g이 녹아 있는 것과 같고 광산구리도 얼마 녹아 있는 것과 같다? 두 배? 12g이 녹아 있는 것과 같지? 두 배로 하는 게 편해요. 이렇게 했어. 자, 이 상태에서 얘를 냉각을 해서 지금 40도에 있던 애를 몇 도로? 0도로 냉각을 해보란 말이야. 그러면 냉각하면 여기 100도씨에 대한 정보가 써 있잖아. 질산칼륨은 얼마가 녹을 수 있어요? 최대
13.6이 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황산구리는 최대 14.2가 녹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니 자, 황산구리는 최대 14.2까지 녹을 수 있어요. 0도씨가 돼도. 그런데 12g이 녹아 있으니 다 녹아 있을 수 있잖아. 따라서 황산구리 석출된다 안 된다. 얘는 석출이 안 된다니까 얘가 답은 아닌 거야. 그럼 누가 석출된다? 질산칼륨이 석출된다. 얼마큼 석출된다? 빼보세요. 40에서 13.6 빼면 얼마야? 16.4. 아, 26.4. 그렇지? 그럼 질산칼륨이 얼마 석출되는 거야? 26.4가 석출이 돼야 되겠죠. 누가? 질산칼륨이. 질산칼륨이 이만큼이 어떻게 된다? 고체로 석출돼야 한다는 거야.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걸 물 100g이었을 때로 했으니 이거를 다시 물 실제 상황으로 50g이라면 석출되는 양도 그거의 절반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거 얼마야? 26.4의 절반이면은 13.2g이 석출이 돼야 된다. 질산칼륨이 이렇게 구하는 거죠. 알겠어요? 이렇게 선생님 왜 이렇게 하라고 하냐면 물 50g인 상황으로 이 표를 바꿔버리면요. 얘를 50g인 상황으로 바꾸면 얘를 2로 나눠가지고 쓰려니까는 31.45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더 많아지잖아. 복잡해지거든. 그래서 두 배를 먼저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방법이 선생님 좀 더 수학적으로 계산하기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걸렀기 때문에 걸음 종이에는 얘가 남는 것이고요. 지금 석출된 양이 남는 거야. 자, 걸러졌는데 황산구리만 녹아있는 게 아니라 질산칼륨 나머지 섭취되지 않고 남아있는 애들도 물을 따라서 같이 내려왔겠고 0도씨 냉각하는 과정에서 20도씨일 때 자, 20도씨가 될 때 31.9인데 40이 녹아있었기 때문에 20도가 되어도 얘는 8.1g은 석출돼야 되는 상황이죠. 20도씨일 때도. 따라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민준이 됐어요? 민준이 어때? 됐어요? 잘생긴 민준이? 됐나요? 네.